네, 오늘은 좀 방송 조금 일찍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5분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시청자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실 바로 방송 시작이 아니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라고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뒤로 적힌 것 중에서 맨 아래 그 적힌 그 빨간색으로 적힌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비밀 투표가 디지털로 침해당했다는 쇼킹 뉴스입니다. 이게 뭐 안동데일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것은 그 만약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외국에서 정보기관이라든지 외국에서 알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 대한민국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 비밀 투표 침해로 지금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조작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전복됐을 때 대한민국은 이래서 망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치욕이죠, 치욕. 네. 우리 과거 조선이 망할 때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올라서서 그 다음에 또 대한제국이 또 망할 때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비단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역사적 국가도 그렇습니다. 흥망성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망할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순 세력, 진투에 있는 불순 세력, 그리고 그 불순 세력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 수많은 그 직원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정말 이 비밀투표가 침해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경악할 것입니다. 예. 그래도 7명, 8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제가 물론 뭐 제가 보도한다고 그리고 보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숨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걱정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진정성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9분이신데 이 방송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예, 제목이 이렇게 오늘은 잡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선거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으로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의혹 제기이지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고 본 1심 판결과 최근 조선일보 기사,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이 말은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똑같이 조선일보 최근 기사 박모 씨가 이제 동일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했는데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판결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뭐 기사 내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등장하는 박모 씨는 뭐 제가 보다 보니까 민경욱 후보가 언급도 했더라고요. 그 재판과 지금 안동데일리와의 재판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것이 뭐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말 그 진실을 위해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3명의 재판관이 나왔던 1명의 재판관이 나왔던 대법원에서 12명 전체가 나왔던 간에 상관없이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혁하고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정도를 걸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선일보 기사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에서 기사 중에 비밀선거 지금 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다루지 않죠. 어쨌거나 조선일보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제목부터 보시죠. 법원 사전투표 조작설은 거짓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야,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뭐 딱 보니까 제목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김명진 기자입니다. 김명진 기자. 잠깐만요. 이분이 사진이 좀 이분이. 자, 그래서 한번 기사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게 줍니다. 이분의 김명진 기자의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조작설을 유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복 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이거 뭐 이 내용이 틀렸죠. 박모 씨가 주장했던 이 내용,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투표 용지를 끼워 넣기 쉽다는 점,
보관, 봉인이 부실을 한 행랑식 투표함의 경우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박씨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다. 1심, 2심 모두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랑식 투표함이 12개 절핀으로 고정돼 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써 봉합, 보관, 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 관리 규칙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된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이 박모 씨가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식별번호가 부여된다고 했는데 그게 허위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선관위는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고 관할 선관위별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 투표 용지를 교부했던 것으로 전체 읽고 제가 또 이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신분을 확인하고 관할 선관위별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 투표용지를 교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범행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도 되는 겁니다. 선관위나 이 검찰 측에서. 그죠? 예, 그렇고, 그 다음 판사도 뭐, 여기에 어떻게 하기 여하에 따라서, 왜냐,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이 심각한 재판을 다루는 이 재판부에서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국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가. 그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이 뭡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 뭐 기타 등등 판사의 임무와 역할도 있고, 뭐 국가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뭐 자신의 품위, 뭐 여러 가지 그 판사의 역할이 있을 텐데, 요거를 이 판사가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이 이런 것도 다뤄줘야 됩니다, 사실. 네. 자, 그래서 재판부는 선거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대규모로 교체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네. 다만 재판부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일지라도 유포자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사전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아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이거 보면요, 재판부가 절대로 잘 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뭐 허위 사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그리고 재판부는 21대 총선 이후 투표함을 폐쇄회로가 설치된 곳에만 둘 수 있게 선거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유권자들에게 부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는 사회적 토론 및 합의를 거쳐 선거제도의 신뢰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처를 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해 박씨 무죄는 확정됐다. 박씨 외에 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도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그러면 재재판은 작년에 있었던 1심 판결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제 재판의 기록입니다. 아이고, 예,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게 안동데일리 우리가 인터넷 신문 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무죄 판결이죠. 이것이 작년에. 그래서 단독이고 신선한 충격의 재판 판결문 사전투표 조작성 발언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때는 국민참여재판부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부 판단.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사화했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재판과 지금 제가 지금 다루는 이 재판에는 지금 판사도 다르고요. 그리고 검사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호인도 다르고 그다음 피고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판례라고 하죠. 판례.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판결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많은 또 다른 그 뒤로 있을 재판에서 이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먼저 있었던 그 재판부라든지 검찰, 변호인들의 이제 위해서 우리가 참 이 판례를 바로잡기는 굉장히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 이런 노력을 사실 그 법원이나 이 그 법조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법도 고급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재판부에서 범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범죄인도 그렇고 사람 이 피고 원고와 피고가 되는 이 입장은 한 사람의 이 판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겠죠.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 12월 달에 판결은 그 재판부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뭐였는가, 그리고 우리 변호인 측의 주장은 뭐였는가, 그리고 또 우리 제가 피고였습니다. 피고 측에서 어떻게 재판에서 방어를 했는가, 그리고 이 방어만이 아니죠. 이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재판에서는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오히려 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 고발자가 잘못되어 있다. 사실은 범죄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기소한 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찰은 증거에 의해서 재판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우리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일단 먼저 멈춰 서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법에 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이 정말 그 횡단보도를 가기 전에 섰는지 안 섰는지, 일시 정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증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 CCTV라든지 주변에 뭐 스마트폰을 찍었다든지 단속하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정황적으로 맞다든지 이런 정말 치밀한, 왜냐하면 한 사람 처벌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증거 없이는, 그래서 대한민국 재판부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이 설상 범죄를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지금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기소 뭡니까 그 법이 이 법률이 적용하는 그 시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시점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 이준석 당대표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게 대한 얘기지 제가 뭐 지금 그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오래전에 그런 그 성상납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것이 이제 기한을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죠?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기간이 지난 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시점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치인에게는. 그렇죠? 그래 좋아. 처벌은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당신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당의 당대표가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리 그래서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재판에 많은 우리 모두가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만이 아니고 법조인들도 인간 앞으로 지금 그 사건과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 더 좋게 또 살기 좋게 그리고 재판에 하자 없이 일어나게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뭐 직업상으로 나가서 변호를 하고 재판부는 뭐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재판을 다루지 않고 소홀히 한다든지 검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증거 입증을 노력을 게으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자 판사는 판사대로 그다음에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 담당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피고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판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법정에서는 법과 그들의 양심에 의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판결문은 뭐였나? 여기 보십시오.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지난 13일 12월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시작해 14일 새벽 0시 30분까지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다. 그 판결문을 이제 바로 제가 받는 게 아니죠. 그죠? 판결문이 나왔다 이거에서 제가 법원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보도했습니다. 14일 새벽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6일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중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제를 방해했다는 사건의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당시 이 기사를 쓴 펜앤드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펜앤드 마이크. 예, 오늘은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이 기자를 정말 저는 재판전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게 되었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터리 기사가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그 기사는 내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해당 그 펜앤드 마이크 기자 박순종 기자네. 박순종 기자 악의적으로 이제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죠 사실. 그렇지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한테 전화가 그 당시에 뭐 끝나고 뭐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지만은 야 정말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재판 12월 작년에 있었던 선거의 자유죄가 방해죄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전부 이제 벌금형으로 계속 내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12월 달 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무죄 판결을 났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조선일보 기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좀 불편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곧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 사건 발언 중에도 이거 말고 자 여기 요거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되는데요. 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불분명한, 그죠?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죠? 근데 지금 조선일보 아까 그 박모 씨에 대한 판결 내용이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제목이 법원 사전투표 조작설은 거짓이지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신 그 독자들은 사전투표 조작설이 거짓이어서 그렇구나. 근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 내용도 사실 이 재판부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전체 제가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받은 그 재판에서 판결한 재판부와는 상당히 다른 거죠. 이게 사전투표 조작설은 거짓이지만 위반은 아니야. 2심이죠. 지금 제가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제 기사로 넘어와서 자, 여기 제가 이 판결문, 제가 받은 이 판결문에는 이 재판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또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지금 계속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 헌법은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형법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명확해야 하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것은 대법원 그 판례입니다. 2016년 3월 10일 판결문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또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여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한 사실이라면 설령 그것이 허위이더라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한 사실들, 그죠? 투표 제도의 문제점,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전투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왜 봉인지를 그 투표함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왜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왜 QR코드를 사용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소스코드. 자, 당신들 그 1년 사전투표 용지 1년 번호를 발급하는데 소스코드가 있는데 그 소스코드 공개하라. 그죠? 네.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게. 이야기 안 하면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한 사실이라면, 설령 그것이 허위이더라도 이를 공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고 있지 않다. 어디서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거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자 여기서 이제 선거가 뭔지 투표의 자유가 뭔지를 이제 재판정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 시간에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이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말한다. 딱 용어 규정을 딱 하지 않습니까? 재판 판사님이요? 판사님이요? 네, 그죠? 제가 좋으신 분은 판사님이라고 하고 나쁘게 하시는 분은 판사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투표는 뭐냐? 이랬을 때 정리를 딱 하지 않습니까? 투표는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 시간에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이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였다고 하려면 특히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투표자에게 투표를 할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의 어떤 행위를 방해하였는가 특정되어야 하죠. 그죠? 아까 투표 행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 시간에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이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 이 자체를 이것을 피고인들이 선거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방해했는지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 각주를 달아놨어요. 각주를. 이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각주에는 이런 각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인데요. 자, 이때 피고인들이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일인 2011년 10월 26일 DDoS 공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 검색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투표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자 했던 유권자들의 투표에 관한 행위 결국 이는 투표소를 검색하여 찾는 행위가 방해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유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죠? 우리가 아까 판사께서 투표라는 것을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 정의에 투표라는 건 뭐라고요?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 시간에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이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 그죠? 요 행위 안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피고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이고,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또 계속 나오지만 다 못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안동데일리에 가시면 이 판결문 전문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이런 그 판결문 판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여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죠? 네, 여기서 뭡니까? 증거재판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로 말해라 이겁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을 해라. 그죠? 똑같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이 원심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이 검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 기자가 저를 뭐 완전히 명예훼손이 사실은 밖에서 얘기했으면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가 취재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것을 뭐 최소한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알아볼 노력을 하지 않고 완전 이건 뭡니까 이거? 모욕성 발언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기자한테 그런 소리 하나 하고 말이죠. 자기 검사면 검사답게 증거로서 말해야지. 증거는 하나도 못 대고 말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피고한테 뭐라고? 피고가 직업이 기자인데 기자한테 뭐 최소한의 알아볼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검사.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검사. 그리고 그 검사, 그다음에 여러 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가 그 뭔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직원이 그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 그다음에 저는 뭐 재판을 직접 그 검사한테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전 과정에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허위이고 그다음에 법이 뭐고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했다고 나중에라도 알려진다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예, 지금 뭐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검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검사가 범죄자에게 큰소리 치고 범죄자에게 그리고 법과 그죠? 양심에 따라서 범죄자를 잡으려고 검사를 만들어놨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재판부에서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밑에 아래쪽에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많습니다.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이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구성 요건을 규정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제형 법전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얘기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검사가 확대 해석하는 거 법률 이거 검사를 호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판결문이에요.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말은 뭐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을 얘기한 것도 있다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전체가 허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의혹이 제기된 의혹, 그다음에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선거의 자유 방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발언을 반복하여 촬영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에 게시한 행위는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 여부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뿐 이것이 나아가 사전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실 방송 용어로 적당하지 않습니다만 쪽팔린 일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또 계속 재판부가 적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과 이 사건 각 동영상에는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또 나옵니다.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 부분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김문수 TV에서 출연해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만은 재판부 배심원 전원일치로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다 무죄, 사실은 다 무죄가 된 거예요. 일부 뭐 틀린 부분은 그것은 그 전 판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중요한 겁니다. 재판을
이 재판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 전에 이제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여기 적은 것처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과 이 사건 각 동영상에는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 부분과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 사실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그죠? 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로 또 보면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줬는지 좋게 줬는지를 또 판단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전투표에 관한 공정성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관한 가정적 추측 및 그 허위 사실은 2013년경 사전투표가 도입된 무렵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주장 등이 허위 사실에 근거하거나 오해 및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사전투표의 공정성, 관리성 등을 홍보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단계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 의혹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그 국민들에게 이 그 사전 선거에 대한 공정성, 편리성, 그죠? 그 다음에 뭐 허위 사실을 지금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 그건 오해다,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또 뭐 정말 이건 진짜 안전한 투표야, 안전한 선거야, 이 난 안전함을 담보하겠어 이런 주장 못하고 지금까지도 믿으세요, 국민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판단이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자,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해 선거인의 사전선거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선거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시청하고 사전투표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인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에 더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언론 등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관한 공정성 및 참여 여부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선거인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관한 어떠한 행위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특정 못하고 있고 검사는 이로 인하여 사전 선거의 자유방해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배심원이 다 무죄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 짓는 것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 주문은 제가 말씀드렸나요?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자,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께서 노태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뭐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이 공소시효, 아까 전에 공소시효를 제가 말을 못했네. 아까 이준석 이야기할 때 그죠? 지금 뭐 7년이 공소시효 기한이 있는데 뭐 7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보니까 또 공소시효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자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볼 텐데 이 검사가 죄 없는 국민을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 또 법적 장치가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국가가 좋은 겁니다. 이 검사, 무고한 사람들을 특히 이와 관련된 사전투표의 의혹, 문제점들을 제기하는데 자꾸 고발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뒤에 적은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저는 아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조선일보 기자가 썼지만은 그런 기사 하나 쓰지 말고 똑바로 취재를 하라니까요. 왜 한쪽 편만 말만 합니까? 그리고 이거 참 이런 것들도 언론의 문제죠. 조선일보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조선일보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김광일의 뭐 시원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일 때 딴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사전투표 조작서는 거짓이지만 아직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직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원고와 피고의 신분이 바뀌었다. 수사 대상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그리고 검찰이다. 그 검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이유는 뭐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와 신상정보와 기표 후보가 연결이 되어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명부 단말기, 컴퓨터죠. 본인 확인기 또 컴퓨터로 이용되는 것이고 투표 용지 발급기, 전산 장비. 그 옆에 있는 사전투표 용지와 당일 투표 용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의 IT 선진국, IT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거의 별로 안 하죠.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죠? 더 쉬운 예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요리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강도가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들어왔다. 엄청나게 다른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의 본질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비밀 투표가 디지털로 침해당했다는 쇼킹한 뉴스입니다. 단지 이것이 뭐 부수율, 판매 부수율, 그다음에 뭐 시청률 높다는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뿐,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란 글씨 바로 밑에 대한민국에서 비밀투표, 이제 비밀투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비밀투표. 비밀투표가 침해당했다. 이건 뭐 사생활 침해. 네? 사생활 침해죠. 이게 아까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또 이야기. 그리고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 근데 참 자세히 제 유튜브를 끝이 나면은 그 전에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뭐 일반 재생으로 하지 마시고 1.5나 1.25나 1.5 배속으로 보시면은 제가 말투가 좀 느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으면 좀 그렇지만 빠르게 들으시면 이야기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 났느냐? 네? 지금까지 서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쫙 계속 해오다가 이제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나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 열람하지 않아. 이 말이 이게 지금 이 범죄자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죠? 범죄자 간첩이 생각나요. 간첩.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생각나요. 이재명이 생각나고. 일단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무조건 잡아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밝혀지면, 그건 이래서 그렇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한 방에 끝난 겁니다. 왜 사전투표지 일련번호, 신상정보를, 그리고 기표 후보의 정보를 디지털로, 그죠? 우리가 지금 옛날식처럼 투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천벌받습니다. 범죄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있는데 무서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범죄자가 이제 무서운 거죠. 범죄자가 누구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지랑 날아가는 핵심. 그래서 이제 자꾸 투표용지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사전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그 다음에 개표 분류, 그리고 보고, 그러니까 그 개표 상황표를 보고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을 수출을 어디 했다고요? 아프리카, 콩고도 했죠. 키르기스탄도 했죠. 그 다음에 뭐 어디? 몽고도 했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필리핀도 했죠. 그 다음에 저기 앙산 수지, 미얀마도 했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이런 선거 시스템을 수출해 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콩고에 수출할 때는 미국 대사가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콩고에 독재자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것은 이 독재자하고 정권의 정권 유지하려는 아주 악한 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A웹의 출신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인 걸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총장이 거기 가 있어요. 중앙선관위 옛날 직장 퇴직하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야, 진짜 공무원은 끝이 나면 연금이나 잘 받으면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범죄 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그럼 경찰, 검찰 뭐 합니까? 빨리 체포해야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기자가 이 정도 했으면은 자 검사 아까 검사 그 검사 그다음 경찰 해가지고 범죄가 이 사회에서 없어야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사이로 총선을 보는 시선을 아까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벌써 기사의 균형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측 주장이나 의견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는 뭐 기자가 아니라 그래도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신문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언론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진실 2020년 4.15 총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그리고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유비무한 그죠?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유비무한 그죠? 그다음에 생즉 사적 아니 뭐죠? 내가 죽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적 필생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지금 우크라이나 보셨죠? 우크라이나. 지금 대한민국은 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막 날뛰고 있죠. 국민의힘의 이준석. 저는 하는 행태를 보면 완전히 뭡니까? 트로이 목마. 어제도 말씀드렸지. 트로이 목마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네. 독불님 생즉사 사즉생. 예,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런 각오를 지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4.19로 이어졌죠. 그런 힘을 발휘하고 지금 우리 나이 때 30대, 40대, 50대가 해야 되는데 이 전부 이 맛이 가가지고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맛 안 간 우리 30, 40대, 50대 젊은 청년들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반역자들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충격을 너 왜 그러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야, 너 이상한 놈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김국성 전 북한에서 그 간첩 파견했다는 그런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남쪽에 왔는데 진짜 무서운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쇼킹한 이거 지금 국제적으로 이게 진짜 폭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진실과 거짓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그리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든 안 쓰든 이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이건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침묵했던 지식인,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여기에 또 동조했던 언론인, 그 다음에 권력자,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쇼킹한 뉴스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고 세상에 악을 물리칩시다. 우리 각자에게 사람에게는 작고 작지만 조그마한 희망, 그죠?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한국 사회에서 이 부정선거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또 이 한국 사회에서 부정선거가 또 발생됐는데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또 현재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지도력 부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정도 이 부정선거 할 정도면, 예? 이게 그냥 묻혀서 간다면 국도의 이기심, 우리 그 참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젊은 세대의 교육 실패를 봤다. 잘 아시죠? 제가 뭐 얘기하려는지. 정교조입니다. 그리고 사회 독버섯이 가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는,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는 보수 우파에 있는 지식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불의와 싸웁시다. 네, 대한민국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무너졌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